572번 잠깐만 72번 79번 그래도 유형 문제들 그래도 다들 풀어봤나 보네. 교육청 기출이라고 나온 게 문제가 좀 어려울 거야. 자, 세 유리수. 자, A, B, C. 자, 세 개의 수에 대해서 2차 방정식 AX 제곱 플러스 루트 3 BX 플러스 C는 0. 다음 2차 방정식이 여기서 근 하나가 누구라고 했냐면 얘가 알파인데 그 알파가 2 플러스 루트 3이라고 했어요. 이때 또 다른 근을 우리가 베타라고 했을 때 알파 더하기 어떨까요? 알파 더하기 베타분의 1. 자, 얘는 얼마입니까? 물어본 거죠. 일단 우리 첫 번째 생각해야 거 현재 그 개수가 A, B, C는 유리수야, 그렇죠? 근데 X 제곱의 개수 유리수, 상수함 유리수. 근데 X의 개수가 유리수가 아니죠, 그죠? 만약에 B가 0이라면 유리수일 수 있겠으나 B가 만약에 0이 아니라면 유리수가 아닌 거잖아, 그렇지? 그럼 우리가 유리수일 때 무리수인 근이면 얘가 켤레근을 갖는다고 했지만 현재 얘는 그런 상황인가요? 아니죠. 개수가 지금 무리수인데 무리수인 근을 가지면 얘는 켤레근을 안 가질 수 있단 말이야. 알겠어요? 그럼 따라서 어떻게 되냐? 그때 방법 없어요. 근이니까 뭐 해야 돼? 대입해야 되는 거죠. 대입했을 때 현재 A 곱하기 2 플러스 루트 3 제곱 더하기 루트 3B 곱하기 2 플러스 루트 3 더하기 C는 0. 됐어요? 그래 놓고 우리가 뭘 하는 거냐면, 자, 이제 여기서부터 보면은 유리수, 무리수. 무리수, 유리수. 즉, 유리수랑 무리수만으로 우리가 식이 정의하겠단 말이야. 그때 우리가 식을 정의하는 방법은 유리수인 부분이랑 그 다음에 무리수인 부분이랑 해서 얘네가 0이다 라는 걸 이용해주면 얘 0이고 얘가 0이면 되는 거잖아. 그죠? 왜냐면 그 나머지 것들이 전부 다 유리수니까. 즉 무리수에는 뭐밖에 없으니까 현재 루트 3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묶어버리자는 얘기인 거야. 괜찮아요? 그러면 얘 전부 다 유리수, 여기 있는 것도 전부 다 유리수. 물론 얘가 루트 3이라면 0이 나올 수 있는 환경도 조성되지만 얘가 무리수가 아니고서야 유리수인 거니까 더해서 0 나오려면 무조건 얘가 0 나올 수밖에 없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지금과 같은 상황에는 지금 이렇게 유리수인 부분이랑 무리수인 부분이랑 나눠서 우리가 항등식 성질처럼 우리가 문제 풀어주면 되는 거야. 됐죠? 그냥 한번 계산 한번 해볼게요. 자, 요거 정리해보면 됐죠? A제곱 플러스 2배의 곱 그러면 4 루트 3 플러스 B제곱 3. 그치? 그러면은 우리가 선생님이 항상 정리하면서 문제 풀었잖아. 그럼 바로바로 정리가 안 될 것 같으면은 지금처럼 구역만 나눠놔. 그래 놓고서 전개했을 때 얼마? 얘는 7이니까 7A. 얘네는 4A 루트 3이니까 4A 루트 3. 차근차근 하나씩 분리해서 쓰면 돼. 알겠죠? 민호 오케이? 그 다음 얘는 루트 3B에다가 2 곱했으니까 플러스 2B 루트 3이겠네. 그 다음 얘네는 루트 3 곱했으니까 3B. 3B는 유리수. 그 다음에 플러스 C. 요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됐나요? 그래 놓고서 이게 뭐라고? 우변이 0인 것처럼 좌변도 얘가 0이거나 얘가 0이어야 된다고요. 오케이, 여기까지? 그럼 정리 한번 해봅시다. 자, 여기서 자, B는 양변 2를 나눠버리면 2A 될 거니까 마이너스 2A라고 하는 식 하나 찾을 수 있을 거고, 그죠? 그럼 마찬가지로 B를 여기다 넣어주면 7A
마이너스 6a 플러스 c가 0이어야 되는 거니까 또 따라서 c는 마이너스 a요.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 괜찮죠? 왜 우리가 a, b, c라는 값을 구할 수가 없냐면 문자는 3개인데 식은 2개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한 문자로 표현하는 거야. 그럼 한 문자로 표현하게 되면 현재 주어진 요 2차 방정식은 어떻게 되냐면 ax제곱 플러스 루트 3 곱하기 b 그러니까 얼마? 마이너스 2 루트 3a x 됐나요? b가 마이너스 2a니까 마이너스 2a 곱해주면 마이너스 2 루트 3a 되죠? 그 다음 c가 누구라고요? 마이너스 a. 그럼 어차피 우리가 2차 방정식일 거니까 a는 당연히 0 아닐 거잖아요. 그쵸? 그럼 뭐 간단하게 a 나눠버려도 되지. 그럼 주어진 방정식은 x제곱 마이너스 2 루트 3 마이너스 1은 0이라는 2차 방정식으로 만들어지겠네요. 그래놓고 뭐 하자는 얘기야? 인수분해 안 되니까 근해 공식 쓰자고요. 이왕이면 아이고 이거 x 빼먹었네. 이왕이면 x에게서 짝수니까 짝수 공식 써서 그러면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ac 플러스 1. 그럼 그 중에 하나가 루트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4니까 2 나올 거죠. 그 중에 하나가 2 플러스 루트 3이고 그 중에 하나가 마이너스 2 플러스 루트 3인 거지. 됐나요? 그래서 우리가 당연히 혈내근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 그 개수의 조건은 봐야지. 개수가 유리수일 때 무리수 인근이면 혈내근. 개수가 실수인데 허근이면 혈내근. 알겠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제 계산. 알파 2 플러스 루트 3 더하기로 하지 말고 빼기로 묶어버립시다. 그럼 우리 계산이 조금 더 편할 거니까. 됐나요? 그럼 요거 유리화 해주면 2 플러스 루트 3 2 플러스 루트 3 곱해주면 되는 거니까 분모는 몇 대고요? 1대고 합차 제곱 빼기 제곱 1분의 2 플러스 루트 3이니까 빼주면 2 없어지겠죠? 루트 3도 빼주면 없어지겠죠? 그래서 얼마? 0 됐니? 요런 문제가 이쪽은 이제 어려울 거야. 혈내근을 갖지 않을 때. 이는 이해돼요?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얘기하셔야 돼요. 왜냐면 이게 지금 선생님 설명 들을 때는 이해가 되더라도 집 가서 혼자 다시 한번 풀어보면 이해가 안 될 때도 있단 말이야. 알겠죠? 좀 헷갈리는 부분이나 조금 미심쩍은 부분이 있으면은 얘기하셔야지 우리가 좀 편하게 갈 수 있어요. 이해됐지? 다음 또 몇 번이었지? 79번. 얘도 교육청이네. 그래, 교육청 문제가 어려워. 79번은 x, y에 대한 2차식. 이 다음과 같이 나왔어요. x제곱 플러스 kxy 마이너스 3y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1y 마이너스 6. 자, 얘네가 xy에 대한 1차식의 곱으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다고 했을 때 그러한 자연수 k의 값을 구해라. 됐나요? k는 자연수. 됐나요? 일단 자, 우리 저 식을 일단 인수분해 하려면 우리 어떻게 돼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돼, 쟤는? 인수분해. x. 입니다, x보. 답이 끝까지 나와야지. 말을 하다 말면 어떡해. 선생님 불러놓고서 아무 말 안 하고 있으면은. x 그 다음 아무 말 안 하고 있으면 어떡해. 어떻게 될까? 선생님 인수분해 단계 정해줬잖아.
공통인수 없어. 공식 적용 안 돼. 그럼 똑같은 거 있나? 없어. 봤더니 항이 무진장 많아. 문자도 많고. 그럼 뭐라고 했어 내가? 정리하라고. 우리가 좀 보기 편하게 정리해야 된다고. 항상 뭔가 복잡하면은 우리가 한눈에 볼 수 있게끔 정리가 좀 필요하는데, 이런 식들의 정리는 내림차수는 정리하자고요. 그러면 x랑 y랑 둘 중에 어떤 걸로 내림차수 정리할까? 이왕이면 가장 높은 차수가 얼마인 거? 개수가 1인 걸로 간단하게. 알겠죠? 해서 그걸 x로 내림차수 정리하자는 거야. x제곱 플러스 x 하고 나머지. 됐나요? 그럼 이제 x가 있는 항들을 봤더니 여기 ky 그 다음에 플러스 1 요렇게 있네요. 나머지 것들은 이왕이면 마이너스 묶을게. 3y 제곱 마이너스 11y 플러스 6 요렇게 정리되겠네요. 그럼 크게 봤을 때 얘들 몇 차식이야? x에 관한 2차식으로 볼 수 있는 거잖아. 그럼 x에 대한 2차식은 인수분해 하던 대로. 근데 단지 여기가 수가 아니라 문자 다항식인 거니까 그건 좀 조심하자는 거죠. 그럼 얘가 뭐 곱하기 무엇인가 찾아봤더니 얘는 3y, y로 인수분해 될 거고 2 곱하기 3으로 인수분해 돼요. 그쵸? 해서 마이너스 11 나오면 둘 다 마이너스 붙으면 되겠네요. 다시 말하면 y-3 곱하기 3y-2를 곱했을 때 요 위에 있는 식이 나온다는 얘기인 거죠. 그죠? 그때 얘네들 계산했을 때 가운데 얘가 나와야 되는 거니까 이왕이면 개수가 1인 걸로 하란 이유가 그냥 우리 굳이 안 곱해도 여기에서 더했을 때 얘가 나오는 거 찾기가 편해지니까. 알겠죠? 근데 현재 부호는 마이너스야. 둘 중에 하나 마이너스 붙어야 돼. 그럼 이런 결과가 나오려면은 당연히 마이너스 어디에 붙어야 되느니? 그렇지, 여기에 붙어야 되는 거지. 우리가 지금 유일하게 아는 게 상수항이니까 상수항을 비교해보면 되는 거잖아. 그쵸? 여기까지 되죠? 따라서 나머지 계산해보면 3y-y니까 요 k는 얼마여야지 인수분해가 되는 거야? 2여야지 인수분해가 되는 거죠. 오케이? 이렇게 보는 게 가장 편해. 문제 풀이는. 알겠죠? 아마 해설지는 좀 다르게 돼 있을 거야. 근데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요게 가장 너네가 문제 풀기 편하고, 다른 것들은 그래, 다른 거 한번 봅시다. 어떻게 풀려냐면은 이거야. 인수분해가 된다는 얘기는 결국엔 우리가 근해 공식을 안 쓰고 우리가 방정식에 해를 구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잖아. 그죠? 그럼 다시 말하면 근해 공식을 썼을 때 그 루트 안에 있는 부분이 뭐여야 돼? 완전 제곱식이어야 돼.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다시 우리가 예를 들어 근해 공식 썼어? 그럼 얘처럼 루트가 사라지려면 지금 얘처럼 얘가 뭐여야 돼? 제곱수면 루트가 없어지잖아. 개수가 당연히 유리수라는 가정하에. 됐나요? 우빈이 돼? 그 따라서 얘가 제곱수가 돼버리면 완전 제곱식의 형태가 돼버리면 루트가 사라질 수 있으니까 다시 말하면 유리수인 근을 갖더라. 다시 말하면 유리수인 개수들로 인수분해가 가능하더라 라는 뜻인 거야. 오케이? 다시 자, 얘가 개수가 유리수인 다항식으로 인수분해가 된다라는 사실은 우리 뭐라고요? 어쨌든 우리가 그 루트 안에 들어가는 건 판별식일 거니까 그 판별식이 뭐여야 돼? 완전 제곱식이어야 돼. 우리 일단 정리하는 건 똑같아. 해야 돼요. 정리한 다음 이제 x에 대한 2차 방정식을 생각해보고 판별식을 써봤더니 그 판별식은 b 제곱 마이너스 4a c는 마이너스 있으니까 3y 제곱 마이너스 11y 플러스 6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그럼 다시 또 정리해봅시다. 정리해보면 k 제곱 y 제곱 여기 플러스 12y 제곱 그 다음에 y는 여기서 2k 마이너스 44 이왕이면 2로 묶읍시다.
됐나요? 그 다음 상수항은 1 플러스 25. 됐죠? 그럼 얘가 완전 제곱식이라는 얘기는 다시 말하면 얘가 또 다른 2차식으로 y에 대한 2차식을 봤을 때 얘네가 방정식이라 생각해보면 완전 제곱식이 돼야 되는 거니까 얘는 무슨 근을 가져야 되는 거야? 중근을 가져야 되는 거죠. 완전 제곱식이니까. 그죠? 따라서 여기서 다시 한번 또 판별식을 또 쓰는 거야. 여기 y에 대한 판별식. 그럼 판별식은 이왕이면 얘는 짝수니까 짝수 공식을 한번 써보면 이번엔 여기서 얘가 b가 되는 거겠지, 그치? k-22 제곱 빼기 a c 25 곱하기 k제곱 플러스 12. 얘가 뭐가 돼야 돼? 판별식이니까 0이 되는 거지. 중근 가져야 되는 거니까. 그 판별식을 두 번 써서 나오는 거. 이게 보통 일반적인 풀이라고 한다면 우리 어쨌든 그 방정식이 다항식 x에 관한 2차식이고 인수분해가 된다는 얘기는 지금처럼 우리가 가능하면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럼 요렇게 찾아서 우리가 k값 찾는 게 훨씬 더 빠를 거라고요. 알겠죠? 어쨌든 우리가 인수분해를 실질적으로 이용해서 또는 이 의미를 우리가 좀 파악해서 판별식 두 번 써서 구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 거고. 오케이? 괜찮아, 여기까지? 니는 어떤 게 더 편하니? 딱 봐도 이게 더 편하잖아, 그치? 얘는 식도 복잡해지고 판별식도 두 번 써야 되고 계산이 좀 많이 필요한 작업들이. 근데 우리가 인수분해라는 걸 사실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그 의미만 파악하고 있다라면 지금처럼 충분히 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알겠죠? 또 88번이요. 그치. 88번은 좀 어렵네. 민호는 질문이 없어요? 우빈이는 질문이 없어요? 79번. 72번? 환희는? 환희 뒤는 숙제를 못했네? 환희 그럼 내일 일찍 나와야겠네? 내일 일찍 나올 수 있어? 알겠어. 자, 2차 방정식. 자, 다음. 플러스 하네요. 자, 여기에서 두 알파와 베타에 대하여 다음 2차 함수 어떤 게 있을 건데 2차식 fx가 f 알파는 베타를 만족하고요. 그 다음에 반대로 f 베타는 알파를 만족하더라. 이때 fx 얘가 2차식인데 그 x제곱의 개수가 현재 1일 때 자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야. 그때 f1의 값은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본 거네요. 그쵸? 됐니? 그럼 일단은 우리 알파와 베타 즉 근에 관련된 내용이니까 또 뭐부터 해볼 거야? 그치, 근거 계수한 게 딱 봤을 때 모르면은 적어놓고 시작해도 돼. 필요 없다 하더라도 나중에는 문제를 이제 많이 풀자 보잖아. 그럼 얘는 필요한 것인가, 얘는 여기서 필요 없겠구나 라는 거를 이제 조금씩 판단이 된다고요. 근데 아직은 처음이니까 모르겠으면 일단 선생님이 3단계 알려줬잖아. 그쵸? 근 나왔을 때 무조건 다 해봐. 알겠죠? 두근의 합은 1이고요 두근의 곱은 플러스 4겠네요. 여기까지 됐죠? 그러면 이왕이면은 얘네를 조금 우리가 좀 해석을 하고 싶은데 그동안에 아까 우리 저번에 했던 거 봐봐. 저번에는 얘가 2 F 베타도 2 해서 뭔가 공통인 부분이 있었단 말이야. 똑같은 문자만 있거나 아니면 얘처럼 똑같은 숫자가 있거나. 그죠? 근데 얘네는 우리가 뭔가 그거를 적용하기에는 알파 베타 베타 알파 문자가 섞여 있다고요. 그래서 좀 우리가 뭔가 애매하니까 이걸 어떻게 바꿔볼 거냐면 주어진 식을 좀 활용하자는 얘기인 거야. 베타는 1 마이너스 알파요.
됐니? 그럼 베타는 1 마이너스 알파니까 얘를 한번 넘겨볼게요. F 알파 넘어가면은 플러스 알파 마이너스 1은 0이라고 우리가 새로 식을 세울 수 있겠죠. 자, 이번에 마찬가지 그 구조는 똑같고 문자만 달라진 거니까 쟤네는 F 베타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1은 0 요렇게 식을 세울 수 있겠네. 저 두 가지가. 그럼 이제 봤을 때 뭔가 공통점은 없었지만 식을 변형하고 보니까 아 뭔가 공통점이 생겨버렸네. 현재 알파가 들어간 자리가 베타가 들어간 자리로 바뀐 거고 그죠? 그럼 다시 말하면 두 개의 식의 구조는 현재 똑같은 상황. 그럼 이제 이 식에 대한 해석은 그 똑같은 알파와 베타가 들어간 부분을 우리가 x라는 미지수를 써보면 다음 방정식의 근이 누구더라? 알파랑 베타더라 라고 우리 해석할 수 있겠네. 돼요? 왜냐면 얘의 뜻은 다음과 같은 식에 알파 들어갔을 때 성립하고 있어요. 얘는 다음 식에 베타 들어갔을 때 성립하고 있어요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그죠? 민우이 되니? 자, 그럼 따라서 근을 알파 베타로 갖는 거는 현재 얘잖아. 하지만 얘랑 그럼 똑같다는 얘기인 거야. 심지어 x제곱의 개수가 1이라고 나왔으니까 완전히 똑같다는 얘기인 거지. 그럼 끝났네. fx 플러스 x 마이너스 1 얘네는 누구라고요?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4라고요. 됐어요? 오빈이? 그럼 이제 문제에서 구하는 거 뭐야? f1 구하라고 했죠? 어차피 얘네는 좌변과 우변이 똑같은 거니까 항등식이잖아 결국엔. 그치? 그냥 이 상태에서 굳이 식 변형하지 않고 대입해도 돼. 1 대입하고 1 대입하면 얼마? 그게 0이네 바로. 얘는 1 대입하면 얼마? 4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은 요거 식을 변형한 다음에 얘를 다음과 같이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느냐 요게 지금 첫 번째 관건인 거야. 얘네는. 근데 요 내용이 지금 비단 여기 2차 방정식 뿐만이 아니라 나중에 이제 요 뒤에 가게 되면 여러 가지 방정식 하면서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 나올 건데 거기서도 이 내용이 똑같이 또 나올 거야. 알겠죠? 단지 그거만 뭐야? 차수만 바뀌는 거지. 그럼 필요한 게 얘는 알파 대입했을 때 0 나와요. 베타 대입했을 때 0 나와요. 그래서 인수 2개 알려준 건데 3차 방정식 같은 경우는 그 인수가 3개 나올 거야. 4차 방정식은 인수 4개가 나올 거야. 또는 안 나온다면 그 4개를 찾아야 되는 거고. 알겠죠? 무슨 얘기 되니? 자, 뭔가 우리가 중3 거에서 2차 방정식 배우긴 했는데 이제 고등학교 거랑 해보니까 확실히 좀 뭔가 차이는 있긴 하죠. 그치? 그러니까 요게 단순히 중3 때는 방정식을 풀고 그냥 기초적인 판단만 했다라면 여기서는 얘네는 좀 더 이제 깊이 우리가 판단하고 문제 푸는 것들에 대해서 나올 거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알겠죠? 해석하는 거 특히. 또 질문 있어요? 564? 564. 민호 선생님 좀 전에 얘기한 것 같은데 번호 이왕이면은 순서대로. 그래서 다른 번호 불렀을 때 네가 더 앞번호면은 미리 얘기를 해요. 괜찮으니까. 알겠죠? 왜냐면 크게 상관없는데 너네가 혹시나 다음에 다시 영상을 봤을 때 순서도 나와야지 너네가 찾기가 편하잖아. 그치? 선생님이 그 캡션을 뭐 달아놓지 않으면은 너네가 또 찾기가 좀 불편할 수 있잖아. 언제 했는지. 그래서 그런 거야. 크게 상관없는데. 요것도 같은 문제네. 방금 요 유형. 그치? 자,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5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마찬가지 알파와 베타라고 하겠대요. 자, 이번에 2차식 f 알파가 누구냐면 f 베타랑 똑같고요. 근데 그게 알파 베타랑 같대요. 이때 f 0은 5라고 했을 때
F-1. 얘는 누굽니까? 자, 이번엔 선생님 안 할 거야. 너네들이 대답할 거야. 알겠지? 뭐부터 할까? 근계수부터 이용하자고. 왜? 요런 게 좀 보이니까. 또는 내가 있잖아. 모르겠으면 일단 얘네는 자주 쓸 거니까 저거부터 먼저 구해놓자고. 알겠죠? 알파 플러스 베타는 얼마요? 마이너스 2요. 알파 베타는 얼마요? 마이너스 5요. 아, 그럼 얘가 문자로 적혀져 있었지만 결국에 얘가 마이너스 5란 얘기인 거네. 그죠? 그럼 우린 또 인수 정리한 걸 이용하기 위해서 좀 식을 변형해봤더니 마이너스 5를 넘겨버리면 F 알파 더하기 5가 0이라는 얘기인 거고요. 그치? 다음 또 F 베타 더하기 5가 0이라는 얘기인 거고요. 됐나요? 자, 그럼 다시 요 두 개의 식에 대한 해석을 우리가 해봐야겠네. 얘가 무슨 뜻이라고? 봐봐. 현재 그 모습은 똑같단 말이야. 구조는 똑같아. 근데 뭐만 달라졌어? 그 괄호 안에 들어간 것만 달라졌지. 얘는 괄호 밖에도 달라지긴 했으나 어쨌든 똑같이 변하고 있는 거잖아 지금. 그치? 그럼 우리가 그 얘네 변했던 것들을 미지수로 좀 치환해버리면 f x 플러스 5는 0이라는 방정식에 알파 들어갔을 때 식이 성립합니다. 베타 들어갔을 때 식이 성립합니다. 라는 거 우리한테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다시 말하면 다음 방정식의 근이라고 하는 게 누구더라? 알파와 베타입니다. 라는 거 우리한테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요. 오케이? 다시 말하면 근이 알파 베타래. 얘 누구랑 똑같다는 얘기야? 요 위에 거랑 똑같다는 얘기인 거지. 근데 이번에는 얘처럼 최고차 한계수 나와줬니? 안 나왔죠? 대신에 얘는 누가 나왔냐면은 여기 나왔네. 저거 활용할 거야. 그럼 식 한번 써볼게요. f x 플러스 5는 얘랑 똑같다고 했으니까 x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5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여전히 우리가 이 2차식에 대해서는 정확히 우리가 아직 몰라. 대신에 뭐나 알아? 최고차항의 개수가 뭔지 모르니까 a라고 적어야 될 거 아니야. 그쵸? 얘는 나와 있었으니까 그냥 그대로 쓴 거고 얘는 모르니까 일단 a라고 적어야 되는 거고. 그쵸? 그럼 볼게요. f x는 a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5 거기에 얘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5. 자, 요렇게 되겠네. 그 이제 요걸 활용할 거예요. f0은 5래요. 0 한번 대입해보니까 f0은 0, 0 마이너스 5a 빼기 5. 그 값이 얼마라고요? 얘가 5라고. 따라서 a 얼마요? 2 마이너스. 됐죠? 그럼 끝났네. 여기가 그냥 마이너스 2라는 얘기인 거지 뭐. 그래 놓고 이제 f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끝. 알겠죠? 똑같은 문제 두 개. 더 질문 있어요? 없습니까? 넘어가도 될까요? 괜찮아요? 오빈스? 괜찮아요? 힘드네. 오늘 2차 함수도 오늘 한 방에 못 나올 것 같은데 오늘 2차 함수 두 번. 잠깐만. 2차 함수 문제가 얼마 안 되네? 2차 함수도 설명할 게 많은데. 큰일 났네. 자, 일단 시작을 좀 해봅시다. 어, 2차 방정식 아니죠? 2차 방정식과 함수.
자,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 자, 요 단어를 봅시다. 자, 마찬가지 2차 방정식에 더하여 2차 함수. 자, 이쪽도 우리가 중3 때 다 배웠던 단원들이야. 그죠? 맞나요? 중3 거에서. 마찬가지 얘도 크게 다를 건 없어. 똑같은 기본 가닥은 똑같은데 조금 심화된 내용만 조금 추가될 거야. 그럼 우리가 그것만 좀 파악하자는 얘기인 거야. 알겠죠? 자, 일단 2차 함수라면 당연히 우리가 기본 걸부터 알아봅시다. 얘네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자, 이렇게 생긴 거 우리 2차 함수라고 하겠죠. 당연히 누구는 a는 0이면 안 되는 거고요. 그죠? 자, 이런 것들 우리가 2차 함수라고 할 건데 그 2차 함수의 그래프 모양은 어떻게 생겼니? 그 도형의 이름을 뭐라 불러? 그치? 포물선. 그럼 포물선에서 일단 중요한 명칭, 즉 용어부터 우리 정리 한번 하고 갈게요. 포물선은 일단 뭐가 존재해? 축. 그치? 중심축. 왜? 포물선은 선대칭 도형이거든. 선대칭 도형이 뭔지 알고 있죠? 선을 기준으로 반 접었을 때 완전히 포개지는 것. 즉 데칼코마니. 맞아요? 그래서 이 선을 기준으로 접으면 완전히 포개지더라. 즉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렇게 X축에 평행한 이렇게 선을 그려봤을 때 얘네는 수직이면서 그 거리는 항상 어디가 있든지 같더라. 즉 다시 말하면 이제 앞으로 고등학교 때 수학을 하면서부터는 그 대칭이라는 거는 저런 특징을 가지고 있잖아. 그 저거를 이용하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대칭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들은 꼭 잘 알고 있어야 돼. 중요한 거야. 여기 별표. 대칭. 알겠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요 점의 좌표가 예를 들어서 1,4이고요. 저 축이 x는 마이너스 1입니다 라고 했을 때 요 점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찾을 수 있다는 거거든. 거리가 같은 거니까.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긴 하지만 요 대칭에 대해서 우리 정확히 좀 파악하고 있어야지 우리가 문제 푸는 게 조금 용이할 거다. 알겠죠? 일단 대칭의 특징을 가지고 있더라. 그 중에서 어떤 대칭? 선대칭의 특징을 가지고 있더라. 라는 거 좀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때 그 중심이 된 요 선을 우리는 뭐라 부르고? 축이라고 부르고. 그때 축과 포물선이 만나는 요 점을 우리 뭐라 부른다고요? 2차도 되게 중요했던 건데? 중3 때 했던 건데? 무슨 점? 수지야, 무슨 점? 이거 뭐라 불러? 꼭지점. 얘도 포물선의 꼭지점. 되게 중요한 점이야, 저거는. 왜냐면 앞으로 2차 함수를 하는 데 있어서 저 꼭지점은 저 2차 함수의 특징을 잘 나타내는 대표점이라고 봐도 돼. 알겠죠? 대표점이라면은 그 함수를 특정하는 데 있어서 특징을 잘 나타내는 점을 우리 보통 대표점이라고 하거든요. 알겠죠? 그 특징을 잘 나타내는 점이라고 해서 얘는 그 2차 함수는 꼭지점만 잘 알고 있어도 우리가 일단 중3 때 2차 함수는 거의 다 했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되게 중요한 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됐니? 대답들이 없어? 맞지? 우빈아? 2차 방정식, 2차 함수 되게 중요한 거니까 잘 들어야 돼. 환희야? 알겠죠? 환희씨? 잘 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일단 기본적인 용어, 꼭지점, 축, 이 정도는 좀 잘 알아두시고, 그리고 이 도형의 이름이 뭐라고요? 포물선. 근데 걔네 어떤 특징을 갖고 있더라? 선대칭의 특징을 가지고 있더라. 됐나요?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러면 저 2차 함수랑
과연 2차 방정식이랑 어떠한 관계가 있을까를 먼저 알아보기 이전에 아니다. 그건 나중에 합시다. 조금 더 디테일한 특징들은 나중에 고등학교 올라오면은 그때 하도록 할게요. 알겠죠? 일단 기본적인 성질만 알아둡시다. 알겠어요? 자, 그러면 물론 쟤네가 y는 ax제곱에 생긴 모습부터 우리가 찬찬히 한번 살펴보자면 당연히 중요한 게 일단 꼭지점인 거니까. 자, 저 2차 함수는 꼭지점 좌표가 몇 콤마 몇이에요? 0,0이었잖아. 이렇게 생긴 거잖아, 이렇게. 꼭지점이 0,0이고 x축에 접하고 y축을 중심축으로 하는 저런 2차 함수 포물선 모양이었다고, 그쵸? 당연히 모두 중요하고 축도 중요하니까 축이라고 하는 거는 누구? y축이라고 하고 우리는 조금 더 방정식의 형태로 나타내보면 직선의 형태로 x는 0이라는 직선이에요 라고 표현할 수 있다고요. x는 0이라는 직선은 y축 위에 있는 점들이 모두 다 x좌표가 얼마니까? 0이니까 우리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던 거고 우리 중2 때 배운 거고 그치? 괜찮아? 일단 이거 두 개만 알고 있으면 돼. 가장 중요한 거야 2차 함수는. 알겠죠? 됐니? 근데 2차 함수는 조금 특별한 점이 있는데 1차 함수랑 다르게 1차 함수는 계속 증가하는 거나 계속 감소하거나 둘 중에 하나란 말이야. 근데 2차 함수는 감소했다가 증가했다가 또는 증가했다가 감소했다가 이렇게 증가 감소가 바뀐다고요. 근데 그 증가 감소가 바뀌는 구간을 봤더니 어디를 기준으로 해서 그 증가 감소가 바뀌어? 축을 기점으로 해서 뭐 바뀐다? 증가 감소가 바뀌더라. 근데 우리가 처음에는 아직 그래프가 익숙하지 않으니까 다음 중 y가 증가하는 구간은 어딥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는 그래프 그려놓고 현재 그 가운데가 얼마니까? 가운데가 즉 축이 x는 0이니까 y가 증가하는 부분은 감소했다가 다시 증가하죠. 0보다 오른쪽은 증가하는구나. 즉 0보다 오른쪽이라는 얘기가 무슨 뜻이야? x가 0보다 클 때 y가 증가하는구나. 반대로 이제 위로 볼록한 모양일 때는 얘가 증가했다가 감소하는 거니까 축 기점으로 왼쪽에 있는 부분에서는 y가 증가하는구나. 즉 축이 0이니까 0보다 작을 때는 x가 계속 증가하는구나. 그리고 0보다 커지는 순간 감소하는구나 라고 하는 걸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야. 알겠어요? 저 증가 감소의 그 기준이 언제라고? 바뀌는 구간. 축을 기점으로 해서 바뀐다고요. 그래서 다음 것이 이렇게 나올 거라고. x가 2보다 클 때 다음 x가 증가할수록 y의 값은 증가합니까? 이렇게 물어본다고. 그럼 만약에 여기 가운데 축이 x는 2였다라면 2보다 클 때면 2보다 왼쪽인 거야? 2보다 오른쪽인 거야? 클 때니까 오른쪽이겠지. 그럼 그때 그 모습을 모르겠으면 양수면 아래로 볼록으로 그려놓고 음수면 위로 볼록으로 그려놓고 판단만 잘해주면 되는 거지. 양수일 때는 그 값이 어떻게 돼? y 값이 증가하나요? 네, 증가해요. 위로 볼록한 모양일 때는 증가하나요? 아니요. 감소해요. 이렇게 판단하면 된다는 거야. 알겠죠? 됐어? 일단 기본적인 요 성질들은 우리가 중3 때 그 교육과정에서 다 배웠기 때문에 요거는 이렇게 간단하게만 좀 짚고 넘어갈게. 알겠죠? 자, 다음 두 번째로는 이제 기본형에서 얘네를 적당히 평행 이동시켰을 때 y는 x축으로 평행 이동시켰을 때 그리고 y는 ax제곱 플러스 q y축 방향으로 평행 이동시켰을 때 물론 한 가지 더 있을 건데 그거는 어차피 x축, y축 동시에 이동시킨 거니까
끝까지 합시다. y는 a x-p 제곱 플러스 q. 자, 이렇게 됐어요? 그럼 봐봐요. 자, 얘 꼭지점의 좌표는 몇 콤마 몇이냐? 얘는 원래 ax 제곱의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p만큼 이렇게 이동시킨 거야. 다시 말하면 그럼 꼭지점의 좌표도 당연히 이동됐겠죠. 그죠? 그럼 당연히 모두 축의 방정식도 이동됐겠니? 이 그래프가 이렇게 옆으로 오게 되면은 축도 여기 있던 게 이게 같이 움직일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축도 이동하겠다고요. 축은 얼마? x는 p 라는 직선이에요. 됐어? 그럼 얘는 꼭지점, 얘는 y축 방향으로 이동한 거니까 위로 올린다고 하면은 당연히 그 q만큼 증가하거나 감소했겠죠. 따라서 꼭지점 좌표는 0,0에서 y좌표만큼 이동했어요. y좌표가 q만큼 이동했어요. 그쵸? 다음 축은요. 얘는 그냥 위아래로만 옮긴 거니까 그 가운데 축은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죠? 계속 똑같은 직선인 거지. 해서 x는 0. 마지막. 자, 얘는요. 꼭지점을 다음 식을 x축으로 p만큼 y축으로 q만큼 이동시켰기 때문에 얘는 꼭지점이 p, q로 이동될 거고 그 축의 방정식은 x는 p 이렇게 정리되겠네. 됐나요? 다 우리 했던 건데 기억나죠? 그래서 우리가 선생님 중요하게 했던 게 이 꼭지점과 축이 왜 중요하냐면 일단은 꼭지점의 좌표는 일단 축의 좌표는 얘 대입해주면 어차피 우리가 y 값은 0 나올 거니까 그 꼭지점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뭐냐면 포물선과 축이 만났을 때 생기는 그 교점을 우리는 꼭지점이라고 한다 했으니까 당연히 그 교점이라 하면 당연히 뭐야? 연립했을 때잖아. 연립했을 때 교점이라는 건. 그치? 1차 함수에서 두 직선의 교점을 구하시오. 이게 뭐였어? 이 1차식과 이 1차식 우리 연립해주면 얘 나오는 거잖아. 교점. 그치? 그게 1차식이 아니라 2차식에도 마찬가지 똑같아요. 무조건 교점 구할 때는 연립 방정식 해 구한다고 생각하면 돼.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찾을 수 있겠더라. 그래서 요거에 대한 해석은 다음 그래프 그 그래프 폭을 결정하는 게 요 a니까 얘 모양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x축의 방향으로 얼마만큼 p만큼 평행 이동시키면 다음과 그 그래프가 되고 그래서 그 꼭지점 또한 0,0에서 p만큼 이동하니까 p,0 되는 거고 축도 x는 p가 되는 거고. 근데 얘는요? 얘는 보니까 얘는 어때? 방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마찬가지 y는 그래프 모양은 당연히 변하지 않겠지. 근데 그 그래프를 y축 방향으로 얘는 이동시킨 거라고요. y축 방향으로 얼만큼? q만큼 해서 그 꼭지점 좌표가 0,0에서 y축으로 q만큼 이동시켰으니까 0,q. 축은 변한 거 없으니까 x는 0 그대로. 어쨌든 얘네들은 무조건 똑같을 수밖에 없다고요. 알겠죠? 괜찮아. 마지막으로 얘는 무슨 뜻이야? 꼭지점 좌표랑 축의 방향에서 생각해보면 자, 얘는 그 그래프 모양이 ax 제곱일 건데 그 그래프를 x축으로 얼만큼? p만큼 이동했을 때 그리고 y축 방향으로 q만큼 이동했을 때 다음과 같은 그래프가 나타내지더라 라는 걸 기본적인 형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됐나요? 오케이? 이게 가장 기본권인 건 잘 알아둬야 돼. 근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만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이렇게 우리가 쉽게 안 나온단 말이야. 다음처럼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의 형태로 항상 주어질 거라고요. 이제 저렇게 쉽게만 주어지지 않는다고. 그러면 우리 이 상태에서도 당연히 그 2차 함수의 특징을 잘 나타내고 있는 그 대표점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면 당연히 얘네처럼 완전 제곱식의 형태로 또 나타내봐야겠네. 그 완전 제곱식으로 나타내는 형태는 우리 또 충분히 많이 연습했을 거라고요. 그쵸? 최고차항 계수로 묶어주면은 x제곱 플러스 a분의 bx 그리고 상수항은 또 바깥쪽에 적고 그치? 기억나니?
그럼 완전 제곱식 만들려면은 뒤에 있는 상수항은 x 개수의 절반 2a분의 b 요 놈의 제곱이 필요한 거니까, 그치? 근데 얘는 원래 있던 거 없던 거? 없던 거니까 다시 빼줘야 되는 거잖아. 2a분의 b 제곱. 됐어요? 그래 놓고 정리 한번 해보니까 요 앞에 있는 것들은 당연히 완전 제곱식의 형태로 인수분해 되겠죠. 그리고 요 뒤에 있는 거는 a 곱해서 나갈 거니까 계산해주면 4a분의 b제곱 더하기 c. 자, 이렇게 정리되는 거야. 따라서 다음 방정식에서, 다음 2차 함수에서 꼭점의 좌표는 일단 얘가 0이 되는 x값 c 꼭지점 p야. 자, 조심해야 되는 게 x축으로 이동할 때랑 y축으로 이동할 때랑 그 부호가 좀 다르니까 처음에 많이 헷갈릴 수도 있어. 중3권 했다 하더라도 요거 잘 보셔야 돼요, 부호는. 쉽게 말하면 요 제곱이 0 되게 하는 x값이 꼭지점의 x좌표, 즉 축의 방정식이란 얘기인 거야. 그래서 얘는 얼마? 마이너스 2a분의 b, y좌표는 뭐 뒤에 있는 거. 좀 복잡하니까 안 쓸게요, 얘는. 우리가 요거 굳이 안 쓴 이유는 어차피 2차 함수니까 꼭지점은 이 2차 함수 위에 있는 점인 거잖아. 그럼 요거 구해서 대입해도 돼. 알겠죠? 그래서 내가 굳이 요쪽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정의 안 하는 거야, 그냥. 대입하면 나오니까. 알겠죠? 그럼 얘는 결국에 뭐랑 똑같은 거냐면 축이라고, 축. 축의 방정식은 마이너스 2a분의 b. 요거 알면 당연히 꼭지점은 x좌표 아는 거고, 요거 알면은 대입해서 y좌표를 구할 수 있는 거고. 알겠죠? 그래서 중요한 게 우리 일단 축 요거를 조금 잘 기억합시다. 왜냐면 이제 앞으로는 중학교 때처럼 이렇게 계속 맨날 바꿔서 하지 않을 거야. 그냥 바로 여기에서 한 번에 이게 나와야 돼, 이제. 근데 우린 축만 알면은 쓱 나타낼 수 있을 거고, 그 다음 대입해주면 y좌표 찾을 수 있을 거고. 알겠죠? 연습 한번 해볼게요. y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 자, 이렇게 있대요. 자, 얘 꼭지점의 좌표는 물어봤을 때 일단 기본적으로 축부터 알아보자고요. 축은 마이너스 2a분의 b 얼마? 1. 됐니? 다시 말하면 꼭지점의 좌표는 1, 대입해주면 플러스 2. 이렇게 찾는 거라고. 돼요, 안 돼요? 돼요? 우빈이? 민호? 수지? 환희? 환희야? 멍 때리면 안 되고. 그죠? 하나만 더. 자, y는 2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 자, 이렇게 있대. 이번 쪽 계산이 좀 복잡해지지? 일단 축의 방정식은 x는 마이너스 2a분의 b 얼마? 꼭지점이 축의 방정식 4분의 3이네. 그러면은 꼭지점의 좌표는 4분의 3, 대입 16분의 9니까 8분의 9 빼기 4분의 9 더하기 1.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 거지. 그럼 얘는 8분의 18일 거니까 마이너스 8분의 9일 거고 더하기 1이니까 마이너스 8분의 1 나오는 거죠. 알겠죠? 오케이? 이런 식으로 해야지 우리가 모두 식으로 나타내게 편해진다고. 꼭지점 알고 있을 때 얘는 x-1의 제곱 플러스 2 될 거고, 그렇죠? 마찬가지로 이것도 그러면 2로 묶어서 꼭지점 좌표가 현재 마이너스 4분의 3, 마이너스 8분의 1이었으니까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는 얘기인 거야. 오케이? 되죠? 그래서 요게 식 나타낼 때 저거를 좀 많이 연습해야 돼. 중학교에서 배웠을 때랑 지금 고등학교 때에서는 이제 저런 거를 기본적으로 우리가 빨리빨리 할 수 있어야 되고, 시간 싸움이라 했잖아, 선생님이 고등학교 때. 그치? 그러니까 이런 거 과정을, 이제
생략하고 나타날 수 있어야 되는 거지. 이거는 이제 이거를 하던 과정들은 이제 다 이제 중학교 때 끝냈어야 되는 거고. 알겠죠? 아직 2차 함수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아직 초입인데 이제 큰일 났네. 자, 그러면 일단은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방정식이랑 관계를 하고 최대 최소 오늘 못 알 것 같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해야겠네. 알겠나요? 자, 화장실 잠깐 다녀오세요. 했다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까지 지금 한 거는요, 우리 가장 2차 함수 기본에 대해서만 다시 한번 지금 짚어본 거야. 중학교 때 했던 거. 알겠니?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그 2차 함수가 2차 방정식이랑 또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를 좀 알아봐야 되는 건데, 그래도 단원명도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 원래는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의 관계였거든? 근데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에 대해서 둘의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그거를 좀 이제 알아볼 거야. 다시. 자, 2차 함수라면 그 포물선 모양이 당한 것이 이렇게 생겼을 거라고요. 그쵸? 이때 x축과 만나는 자 이런 상황이라면 다음 주어진 2차 함수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는 2차 함수에서 현재 x축과 만나는 요 상황이라면 요때 만나는 요 점의 x좌표를 우리가 알파와 베타라고 한번 해볼게요. 됐니? 그럼 우린 당연히 x축과 만나는 점인 거니까 우리는 어떻게 계산할 건데? 어떤 함수? 우리 1차 함수에서 했잖아. 1차 함수에서도 x축과 만나는 점 우리 어떻게 찾았어요? y의 0 대입해서. 왜냐면 x축이라는 거는 y좌표가 0일 때의 x값인 거거든. 그죠? 그걸 우리 뭐라 표현하냐면은 얘네를 x절편이다 라고 하죠. 맞아? 즉 x절편이라 하면 다시 말하면 y가 0일 때 무슨 값? x의 값들을 우리는 x절편이라고 하는 거고, 현재 x축이니까 얘는 y가 0일 때의 x값들. 됐니? 그럼 다시 말하면 얘는 y가 0일 때니까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의 x값, 즉 근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 맞아요? 그럼 다시 말하면 2차 방정식의 근이 누구다? 알파와 베타다 라는 얘기인 거지. 그럼 또 우리 근 나왔을 때 우리 해야 될 일 또 뭐? 근과 계수관계 또는 대입 또는 인수분해 꼴을 이용해서 나타낼 수 있더라. 또 우리가 2차 방정식이 또 그렇게 연관성이 생긴다는 얘기인 거야. 알겠죠? 연관이 되죠? 그래서 선생님이 2차 방정식을 되게 강조했던 이유가 어차피 요 뒤에 계속 또 나올 거니까. 무슨 얘기 되죠? 여기까지 괜찮아요? 크게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가 지금처럼 두 점에서 만나는 경우도 있겠지만 꼭 만날 리라는 방법은 없는 거잖아. 그치? 걔네가 과연 이렇게 생겼을 수 있을 거라고. 물론 X축에 접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또는 X축보다 이렇게 위에 떠있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일단 간단하게 우리가 아래로 볼록한 모양일 때만 알아볼게. 알겠죠? 그럼 봐봐요. 다음 X축과 만나는 점이 얘는 두 개였는데 얘는 X축과 만나는 점이 몇 개야? 한 개인 거지.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한 개가 아니라 두 개인데 그 두 개가 한 점으로 보이는 거야 지금. 다시 말하면 얘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라는 방정식의 근이 알파 한 개, 즉 그 근이 알파를 가질 건데 걔가 무슨 근이더라? 중근이더라. 얘는 X축과 만나요, 안 만나요? 안 만나요. 즉 우리가 좌표 평면을 나타낼 수 있다는 얘기는 그 근 자체가 실수이다라는 얘기인 건데 실수인 것에는 없다는 얘기인 거잖아 지금. 그치? 만난 점이 없으니까. 따라서 다음 2차 방정식
얘는 0의 근이 어떤 근? 허근을 갖더라 라는 얘기인 거야. 따라서 다시 그 그래프와 x축과의 위치 관계를 한번 따져봤더니 두 점에서 만날 때는 방정식의 근이 두 개래. 그 말 뜻은 무슨 뜻인 거야? 방정식의 근이 실근 두 개를 간다는 얘기는 판별식의 값이 0보다 크다. 중근을 간다는 얘기, 즉 x축과 접한다는 얘기는 다시 말하면 방정식의 근이 중근을 간다는 얘기인 거니까 다시 말하면 판별식은 0입니다. 돼요? x축과 안 만난대. 그럼 얘는 실근이 없어. 그 허근 간다는 얘기인 거잖아. 따라서 판별식이 뭐라고? 0보다 작다라는 얘기인 거고요. 됐죠? 따라서 이제 우리 앞으로는 방정식과 2차 함수의 관계를 가지고 우리는 두 점에서 만났는데 얘는 그럼 실근이 두 개구나. 서로 다른 두 식을 갖는구나 해서 판별식이 0보다 커요 라고 식세면 되는 거고 그래프가 x축이랑 접한대. 그럼 얘는 중근 갖는 거니까 판별식이 0입니다 쓰면 되는 거고 x축과 안 만나. 그러면 판별식이 0보다 작구나. 허근 같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판단해서 쓰면 된다는 얘기인 거야. 알겠어요? 여기 근데 비단 x축과의 관계만 뜻하는 것이 아니라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와 y는 mx 플러스 n 어떤 1차 함수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야. 직선. 마찬가지로 얘도 x축이었잖아. 걔는 직선이라고요. 다시 말하면 2차 함수, 직선 이런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인 거야. 현재 그 둘의 교점이 있어 없어? 없지. 그럼 얘네는 둘이 연립했을 때 다시 말하면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mx 플러스 n 이라는 방정식의 근을 구했을 때 얘네는 무슨 근을 갖더라? 교점이 있니 없니? 없어. 즉 실근이 없다는 얘기인 거잖아. 다시 말하면 무슨 근? 허근 가질 거니까 판별식이 0보다 작아요. 똑같이. 됐죠? 근데 만약에 그 직선이 현재 저 그래프랑 접하고 있네? 그 말은 연립했을 때 저 방정식이 무슨 근을 갖기 때문에 접하니까 중근을 갖기 때문에 판별식은 0이더라. 다시 이번에는 그 그래프가 얘처럼 두 점에서 만난대요. 그러면 걔는 서로 다른 두 개의 근을 갖는 거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판별식은 0보다 크더라 라고 우리가 이렇게 위치 관계를 판단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야. 판별식을 이용하여. 알겠어요? 괜찮니? 여기까지? 오케이? 딱 힘드네. 일단 오늘은 딱 요 정도까지만 우리가 알아보면 될 것 같아요. 괜찮니? 여기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에는 하던 건 2차 함수지만 결국엔 함수끼리의 우리가 지금 관계를 알아보고 있는 거지만 결국엔 최종적으로 도달하는 건 뭐야? 2차 방정식 내용 또.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 2차 방정식에서 배웠던 내용들을 다시 한 번 더 우리 복습한다라고 생각해도 무방한 단원. 그러려면 우리가 2차 방정식의 개념들을 정확히 좀 알고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 볼게요. 문제를. 다음 631번. 2차 함수 y는 2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는 어떤 그래프가 있는데 얘가 x축과의 교점의 x좌표가 몇이라고 했냐면 1하고 3이래요. 그쵸? 그때 우리가 b와 a를 구하는 거야. 그럼 봐볼게요. 봐봐. 어떤 그래프 2차 함수랑 x축과의 교점에 대한 내용은 그때 x좌표가 의미하고 있는 바가 누구냐면
2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 x축이라고 하는 거는 y는 0이라는 직선인 거니까 이 방정식의 근 x좌표가 누구더라? 1하고 3이더라.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됐어요? 그럼 끝났네. 방정식의 근 나왔어. 우리 뭐 이용할 거야? 근계수, 그렇지? 두 근의 합은요, 누구고요? 마이너스 a분의 b, 즉 x제곱의 개수분의 x의 개수. 그죠? 다음 두 근의 곱은요, 2차항의 개수 분의 상수항. 나왔네. a는 얼마? 마이너스 8. b는 얼마? 6. 됐어요? 그럼 우리가 계속 이쪽 부분은 앞에서 배웠던 2차 방정식, 근계수 계속 쭉 이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단 뭐만, 다음을 다음과 같이 해석할 수 있느냐. 요거만 이제 연습하면 되는 거, 여기는. 알겠죠? 자, 636번. x에 대한 2차 함수 y는 x제곱 플러스 2kx 플러스 k제곱 마이너스 3k 플러스 9. 다음 그래프가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고 있대요. k의 최소값 물어봤네, 그치? 정수 k. 또 해석 봐야지. 다음 2차 함수가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고 있다 라고 하는 얘기는, 또 다시 말하면 얘네는 x제곱 플러스 2kx 플러스 k제곱 마이너스 3k 플러스 9. x축이니까 얘는 y는 0이란 직선. 다음 방정식의 해가 무슨 뜻인 거야?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라 라는 얘기가 되는 거지. 서로 다른. 그죠? 따라서 서로 다른 두 식을 가져야 돼. 그 우리가 문제를 풀어야 될 식은 판별식. 그 판별식 어떻게 돼야 돼? 0보다 커야 되는 거죠. 끝났네. 이왕이면 x 계속 또 짝수니까 짝수로 써보면 k제곱 b제곱 마이너스 ac. 얘가 0보다 크다. 이렇게 해서 구하면 되고, k제곱 없어질 거니까 3k-9는 0보다 커요. 넘어가면 9고 3 나누면 k는 3보다 크다는 얘기인 거네요. 그죠? 그럼 k 값들 중에서 가장 작은 정수는 4.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2차 방정식 내용만 잘 되어 있다라면 요 2차 함수도 크게 어렵지 않게 우리가 잘 따라올 수 있을 거야. 그 독해만 잘해주시면 돼요. 알겠죠? 선생님 보면은 특징이 파란색으로 적어주는 거. 자, 요게 지금 이 문장을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라고 알려주고 있는 거 지금 계속. 알겠죠? 우리 친구들이 연습해야 될 게 요 파란색 내용들을 이해하셔야 돼요. 자, 다음 641번. 2차 함수 y는 2x제곱 플러스 ax 빼기 3 더하기 3. 자, 얘의 그래프가 y는 2x 플러스 b라는 교점의 좌표가 x좌표가 얼마래요? 마이너스 1하고 2다. 그때 b 빼기 a는 마찬가지. 또 보자고요. 얘는 무슨 뜻인 거냐? 2차 함수가 누구랑 어떤 1차 식과, 그치? 그때 교점의 좌표가 나왔네요. 특별히 x좌표가.
그죠? 그게 얘네 둘이라는 거지. 다시 말하면 2x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3은 2x 플러스 b의 근이 누구더라? 마이너스 1과 2이더라. 됐어요? 또 우리 근계수 이용하려면 일단 방정식부터 좀 정리를 해봐야겠네. 동류한끼리 모아놔야 될 거 아니야, 그쵸? 2x 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2x 플러스 3 마이너스 b는 0 이렇게 되겠지? 됐죠? 민호? 그럼 이제 끝났네. 다음 방정식의 근이 요거 두 개니까 또 한 번 더.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2차항 계수 분의 상수항, 아니 x의 계수. 또 두 근의 곱은요 x 제곱의 계수 분의 상수항. 됐니? 그럼 곱했을 때 마이너스 2가 돼야 되는 거니까 그럼 a는 얼마? 0이겠네요. 그죠? 그 다음 얘는 2 곱해보면 마이너스 4. 3 빼기 b가 마이너스 4여야 되는 거니까 b는 얼마? 7 나올 거고요. 됐어요? 됐니? 어렵지 않죠? 근데 이게 지금처럼 말로만 주어지면 애들이 좀 잘 풀거든? 그래프로 나올 수 있어. 다음 2차 함수가 이렇게 있고요. 직선이 있대. 여기 x좌표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 x좌표가 2. 자, 이렇게 그래프로 나올 수 있는 거야. 2차 함수 y는 이렇게 링 길이 이렇게 나와 있고 얘 그래프 y는 2x 뭐식이 나와 있을 거고 그럼 두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에 대해서 우리가 나와 있는 거니까 x좌표가 마이너스 1, x좌표가 2. 그럼 요 그래프를 봤을 때 얘도 마찬가지 다음과 같이 해석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 거야. 알겠죠? 우리한테 중요한 건 뭐? y좌표 필요 없어. x좌표가 중요한 거야. 그게 방정식의 근인 거니까. 알겠죠? 물론 나중 되면은 y좌표가 주어진 거로도 나올 수 있어. 그럼 그건 이제 그때 가서 나중에 따로 한번 생각해보고 일단 기본적으로 요거라는 거죠. 알겠지? 자, 다음 646번 2차 함수 y는 x제곱 플러스 kx 플러스 3. 자, 그래프가 또 누구랑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랑 접할 때 접할 때 무슨 근? 중근 나와야지. 접할 때 중근. 접할 때 중근. 민아, 접할 때 중근. 우빈아, 접할 때 중근. 상근 말고. 미안해. 내 이름을 모르니까 별로 감흥이 없구나. 선생님 이름이 이상근이야. 알고 있었어? 근데 반응이 없어, 왜? 애들 낯가리서 그런가? 민아, 웃음 안 쳐봐도 돼. 자, 한번 볼게요. 자, 그때 우리 K값을 구하래요. 자, 무슨 뜻이냐? 얘도 또 2차 함수가 얘랑 직선과 접하고 있다. x제곱 플러스 kx 플러스 3 2차 함수가 직선과 만나고 있는데 현재 무슨 근을 갖는다? 접하니까 중근을 갖더라 라는 얘기인 거라고요. 그냥 그건 중근 갖는 얘기니까 우리 또 뭐 할 건데? 뭐 해야 돼? 어찌 판별식 써야지. 그럼 이제 일단은 또 개수를 알아봐야 되니까 식부터 정의합시다. x제곱 k 넘어가면 플러스 1 더하기 1 0 됐나요? 자, 따라서 판별식 한번 써보면 판별식은 b 제곱
마이너스 4ac가 0. 됐어요? 물론 여기서 전개해서 풀어도 되는데 이왕이면 문자 이렇게 없잖아. 넘겨서 제곱글 이용도 되는 거잖아. 그쵸? k 플러스 1은 넘어가면 플러스 4일 거니까 얼마란 얘기야? 정확히는 플러스 마이너스 2겠지. 그치? 따라서 k는 플러스 2일 때는 k 얼마? 1 나올 거고요. 마이너스 2일 때는 얼마?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오겠네. 근데 우린 양수 물어봤으니까 요놈 골라주면 되는 거고. 됐어요? 근데 우리 이 정도의 2차 방정식 정도는 굳이 판별식 안 써도 어차피 x제곱 여기 1이니까 요 개수가 얼마라는 거 우리 알 수 있어. 2 아니면 마이너스 2라는 걸 정도 알 수 있지 않아요? 1, 1 이렇게 인수분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정도는 우리가 굳이 판별식 쓰지 않아도 충분히 풀 수 있다. 그럼 얘가 2이려면은 k는 1, 마이너스 2이려면 마이너스 3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 거니까. 알겠죠? 자, 다음 651번. 이차함수 y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이라는 이차함수의 그래프에 접하고, 자, 여기와 이차함수와 접하고, 그 다음에 기울기가 얼마? 2인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주세요 라고 했네요. 그쵸? 그래도 어렵지 않다고. 일단 우린 직선을 구하라고 했는데 그 직선에 뭘 알고 있어? 기울기 알고 있어. 그 직선은 y는 어떻게 생겼어? 2x 플러스 모식이 생겼겠지. 근데 y는 모르겠으면 우리 못 쓰는데 그냥 어차피 상수 하나만 구하면 되는 거니까 그냥 b로 써도 되고 그냥 a로 써도 되고 자기 좋아하는 문자. 단 문제에 나와 있는 문자랑 겹치지 않게끔 헷갈릴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다시 해석하는 거야. 현재 뭐라고? 이 이차함수와 그 직선이 뭐하고 있다? 접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저거는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은 직선 2x 플러스 b랑 접하고 있다? 중근을 갖는다. 됐어요? 그럼 이제 b만 구해주면 이제 직선은 끝난 거니까. 다시 말해서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3 마이너스 b가 0이고 그 중근을 찾으려면 마찬가지 뭐 판별식 이왕이면 짝수 공식 씁시다. 그럼 얼마? b가 마이너스 3일 거니까 b제곱 마이너스 ac 얘가 0이 되는 거죠. 따라서 b는 얼마요? 마이너스 6.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그 직선의 방정식은 y는 2x 마이너스 6 이렇게 찾으면 되는 거지. 됐나요? 해보니까 크게 어렵진 않지. 우리가 방정식만 잘 되어 있으면 여기도 크게 어렵지 않게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다. 됐나요? 일단은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그 다음에 최대 최소는 우리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 알겠죠? 오늘 좀 내용이 좀 중요하긴 한데 지금 앞에서 2차 방정식 하면서 조금 시간이 좀 부족했던 것 같아. 그리고 다음 시간에 3, 4차 좀 빠듯할 수도 있겠는데? 여러 가지 방정식이 좀 많은데? 일단 여기까지. 알겠죠?